알려드립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순서의 첫 코너죠.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사업전담 부서에 계약직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바이오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책사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시험 분석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는 계약직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업무 지원직으로 학력 및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요. 한글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능숙할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7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코레일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분야고요. 지원 자격은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위 취득자입니다. IT 부서의 경우는 전산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학과 등 IT 분야의 관련 분야 졸업자에 한하고 있고요. 공통직무 및 해당 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공연사업 및 홍보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은 없고요. 관련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특별한 손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IT 기업 취업에 성공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조한빈 씨부터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컴퓨터공학과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4학년 조한빈이라고 합니다. 올해 8월 졸업 예정이고요. 이번에 일본 IT 기업 시스템 엔지니어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다웅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올해 26살로 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정보공학부랑 일본어를 이제 복수 전공하면서 지금 이제 올해 8월 졸업 예정 중인 한다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디로 취업이 되셨는지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일본에 있는 IT 기업에서 웹 시스템 개발 쪽에 관련해서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취업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 일본 취업 저희가 매주 2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자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모신 것 같아요. 자, 대학을 졸업을 하기 전에 IT 기업에 일본 IT 기업 취업을 하셨잖아요. 좀 어느 정도 좀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한빈 씨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아직 취업이 됐는지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예, 실감이 안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웅 씨. 예,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년 저는 4월부터 일을 하게 돼서요. 아직 뭐 졸업도 안 했고 일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마찬가지로 이제 실감이 난다는 그런 네네. 기분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계속해서 한국에 머무르는 건가요? 아니면? 네, 내년 4월부터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대신 이제 3월부터 이제 일본에서 교육 같은 거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2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출국을 해서 네. 그때부터는 일본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그때까지는 정말 이 마음 편하게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은 게요. 대체 얼마나 좀 준비 기간을 가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됐을까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 분 모두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쯤에 이제 교환학생에서 돌아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 한 이력서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 예. 그리고 면접도 역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네. 면접을 예.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번 정도 도전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합동 면접회에서 한 10번 정도 예, 오, 면접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10번 정도 네. 알겠습니다. 다웅 씨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비슷하게 3월부터 시작해서 저는 5월에 취업이 결정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3월부터 3, 4, 5월 동안 이제 3월에는 거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 그 모의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지원에 바로 성공을 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5월에 아. 있던 그 좀 큰 박람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바로 그 5월에 있는 박람회에서 한 9개 정도의 회사의 면접을 봤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어서 와. 저는 이제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뭐 부럽습니다, 일단. 예.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뭐 힘들잖아요. 요즘 특히나 한국 아. 취업에서는 또 한민 씨 같은 경우도 10번 정도면 사실 뭐 한국 취업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도전한 편은 아니기도 예, 하고요. 맞습니다. 네, 두 분 다 정말 상당히 빨리 취업이 된 케이스인데 그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취업 성공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일본 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일본 취업을 결정하게 된 게 교환학생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교환학생을 갔을 때 일본인들의 이제 한국인들하고 다른 약간 일에 대한 태도 같은 거에 감명을 받아서 예. 나도 일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일본 교환학생을 가서 살면서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된 케이스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뭐 계기 같은 게 또 에피소드가 따로 있을까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2월 달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일본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일본에서 취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계기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교환학생 하는 동안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는 보이지 않는 것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절대 핸드폰도 안 보시고 이게 뭔가 일에 대한 긍지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때 나도 일본에서 일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월에 이제 기회가 돼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웅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본 해외 취업을 좀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학생에 대한 그 경험이 아예 없어요. 네. 저는 그 대신에 이제 일본어 복수 전공을 하면서 좀 우연한 기회가 갖게 되어서 저는 네. 일본에 인턴을 잠깐 2주 동안 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인턴을 하면서 그 일본인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네. 그 한국인 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그것도 한국인 분들이 막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본인들 특유의 그 친절함과 그런 거에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제 일본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의 그 태도에 좀 감명을 받아서 일본 취업을 고려하게 됐다. 거의 뭐 비슷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웅 씨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의 어떤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그 일본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상사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상사분의 이제 자기 점심 시간까지 써가시면서 저를 이제 파출소에도 데려다 주시고 경찰서에도 데려다 주시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겨우 지갑을 찾게 되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친절함이나 이제 일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길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직접 막 데려다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친절함에 많이 좀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그 현지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직접 결정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뭐 교환학생이든 인턴십이든 이 언어를 구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자, 언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 8월에 교환학생을 반년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는 사실은 언어가 안 됐어요. 예. 간단한 전혀 인사말밖에. 못했어요? 예, 전혀 오. 못했어요. 저만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 가는 것도 영어를 쓴다든지 예. 간단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반년 정도 이제 한 2개월 정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어느 정도 일상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끝나니까 이제 일상회화가 되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2월부터는 이제 일상 대화는 되니까 그때부터 JLPT 같은 이제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어를 준비를 해서 예,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긴 시간 일본어를 준비한 게 네, 아닌데 맞습니다. 지금 실력은 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예,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때 나의 일본어 아. 레벨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의 실력은 아마 비즈니스와 대화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높지는 않고. 예, 아주 높지는 않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접은 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준비를 해가지고 예, 최대한 이제 비즈니스 이상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다웅 씨의 일본어 실력도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제 교환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전공을 이제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아직 일본어를 공부한 지는 아직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다 회화 위주의 수업을 들으면서 토론 수업이라던가 회화 수업이라던가 이런 걸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뭐 일상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뭐 겸손한 건지 어느 정도인지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래도 일본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가장 좀 고민하는 부분이 역시나 언어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수해 줄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한빈 씨? 노하우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저는 공부를 하는 걸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JLPT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언어에는 많이 도움은 된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대신 저는 뭐랄까 실제 일본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일부러 틀어놓고 드라마 이제 공부하고 드라마에서 나온 단어는 따라해보고 그러니까 네. 드라마를 위주로 좀 많이 보면서 공부를 오. 재미없는 느낌이 안 들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손이 아니라 입으로 배우는 언어 예. 그렇죠? 네. 자, 맞습니다. 다웅 씨는 어떤가요? 저도 이제 한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회화 위주랑 그러니까 회화 위주를 통해서 그런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수업 중에는 이제 일본어 토론 수업이 있어서 네. 토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일본어의 그 어려운 단어 같은 거를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이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일본인 친구들과 친해져서 그 친구들과 이제 친해져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많이 늘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외에도 일본 해외 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좀 준비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컴퓨터공학과는 정보처리 기사가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가 이제 아시아,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연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본 취업 요새 많이 이제 뭐랄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프로그램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공부 같은 거 이력서 면접 예. 교육 같은 거를 받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람회라든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다웅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랑 일본어를 같이 복수 전공하다 보니까 학점이 컴퓨터 반 일본어를 반을 듣긴 해도 그래도 아직 막 듣고 싶은 수업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대학교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듣고 싶은 일본어 수업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청강을 요청을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대학교 수업 예. 청강을 하면서 비즈니스 일본어까지 좀 배웠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교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조한빈 씨 같은 경우는 10번의 도전 끝에 일본 IT 기업에 취업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이 준비하는 동안 힘든 점 같은 건 따로 없었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으로 나가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고 네. 그리고 주변에도 없다 보니까 그 어떻게 가면 좋은지 어떻게 조언을 받으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 정보를 찾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의 시점으로 이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이제 한국 취업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네. 그거가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웅 씨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단기간에 취업을 성공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한 번에 성공한 합격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에 합격했던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창업을 한번 해봤어요. 오. 그게 이제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이 되고 네. 일본어는 이제 일본 취업 관련해서는 이제 이력서에 학점을 쓰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학점을 중요시하지 않는 만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창업이나 인턴 경험을 통해서 저를 어필했던 게 가장 큰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정보가 부족해서 힘들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이 일본 취업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한빈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학교에서 설명회를 듣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커리어 인 재팬이라는 이제 마이나비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코트라에서 진행되는 뭐 이제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경기도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것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일본어 교육, 그러니까 일본 면접 교육, 네. 이력서 교육 같은 거를 직접 다 듣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얻었고요. 가장 도움됐던 건 역시 이제 마이나비 코리아에서 했던 그 교육과 그리고 이제 파소나에서 했던 교육이 가장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보경 대표님이 또 보고 계시면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웅 씨는 어땠습니까?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마이나비 코리아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교육회나 설명회가 가장 큰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파소나에서 진행했던 그 모의 면접이라던가 이력서 첨삭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리츠 국제교류장학재단이라는 그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일본에 이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좀 유명하게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정말 뭐 발로 뛰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좀 정보를 모아서 또 이용을 좀 하는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가 몇 주 동안 그 일본 취업에서 서류 전형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또 이력서 이런 거 쓸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썼는지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좀 알려주고 가시죠. 한민 씨. 예, 뭐 제가 한두 달 처음에 코트라에서 진행됐던 거를 열 몇 개를 썼는데 그때 진짜 거의 다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력서를 쓰는 방법을 깨닫고는 거의 다 붙더라고요. 왕도가 있었군요. 예, 네. 그런 거를 보니까 이력서에서 제가 좀 느낀 건 한국 이력서하고 일본 이력서는 한국 이력서는 좀 긴 편인데 네. 일본 이력서는 300자에서 400자 정도로 굉장히 좀 짧은 편이 많더라고요. 간결하게. 네, 그래서 자기가 실제 있었던 일을 간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도 똑같겠지만 결론을 먼저 서두에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 얘기를 이제 제대로 깔끔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웅 씨. 네, 저도 그 한민 씨랑 너무 비슷한데 저 이제 일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00자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400자 정도의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했던 거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400자 안에 얼마나 그 요약을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썼던 이제 이력서를 친구들한테 이제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읽고 이해를 하고 이게 좀 흥미가 간다 싶으면은 이제 그 회사분들한테도 충분히 큰 어필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친구나 이제 대학교 교수님께 이제 읽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계속 많이 고쳐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진짜 게임은 면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부담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면접 준비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말하는 거나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두려워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어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부담이 되죠. 네, 머릿속도 하얘지고 실수도 하게 되고 떨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대본을 다들 쓰실 거예요. 네. 다들 쓰시는데 그거를 이제 다 외우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겠습니다로 얘기했는데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번에 내가 이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 예를 들어서 키워드만 외워가서 뭐 오늘, 자동차, 식사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외워서 그것만 남기하고 얘기할 때 그걸 떠올려가지고 쭉 이어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될 얘기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쨌든 간 좋아하는 얘기들을 찾아가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웅 씨는 어떻게 좀 준비를 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많은 모의 면접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제 시선 처리 같은 거나 일본은 이제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접 매너 같은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매너 같은 거를 다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모의 면접을 통해서 미리 몸에 익혀놔야 그게 실전에 가서 실수를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모의 면접을 통한 게 이제 가장 면접에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가도요. 막상 면접에 가면 분명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만큼은 흘러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면접은 재미있는 게 일본 면접 같은 경우는 한국 면접이랑 좀 많이 다르게 뭐랄까 좀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측 가능한. 예, 오. 그래서 거의 나오는 게 필수적으로 나오는 두 질문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왜 지원을 했는가, 네. 그리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는 가장 꼭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좀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질문 나오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학교에서 열심히 했던 거라든지.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질문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그 교육께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교육을 좀 이제 첨삭을 받고 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웅 씨는 어떤 면접 질문 많이 받았나요? 예, 아까 뭐 한민 씨가 말씀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일본에 일하고 싶냐,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자기 PR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5년 후, 10년 후의 자신에 대해서 뭐 알려주세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되게 정해진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질문이 받아도 결국 이게 구체적인 자기 사례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정확히 말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2부에서 이제 김보경 대표님과 일본 취업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서 이게 팩트인지도 체크를 하고 또 상대가 어디까지 좀 버틸 수 있는지도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핑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김보경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 그러니까 핑퐁을 해서 하는 거에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 얘기가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판가름이 나고요. 네. 두 번째로 일본어 실력이 판가름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쵸. 그쪽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한 세 번만 물어봐도 이 친구의 끝은 어딘가가 사실은 좀 많이 보여서 네. 그 부분이 아마 좀 핑퐁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면접을 또 직접 보셨고 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취업까지 성공하셨을 텐데요. 일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점을 강조하니까 좀 좋은 것 같더라,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느꼈던 거는 어쨌든 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인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 좀 네. 들었습니다. 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지만, 그래서 인사를 가장 좀 크고 자신감 있고 깔끔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사.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랄까 그런 부분이 가장 좋고, 그리고 딱딱하게 하면은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내심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을 많이 갖춰서 하는 네. 걸 좀 선호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웅 씨 어땠습니까? 예, 저도 뭐 거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은 매너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접 매너 같은 거를 미리 다 몸에 익혀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있는 표정이랑 웃음, 이제 조금 딱딱해지더라고, 이제 그래도 완전히 딱딱해져도 안 되고 살짝의 그 미소는 좀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웃으면서 면접자분의 눈을 이제 피하지 않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을 거쳐서 취업에 성공한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일본 IT 기업에 취업이 결정됐을 때 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분들도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조금 속상해하시거나, 그러니까 좀 아쉬워하는 것도 있을 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안 하시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오히려 친구들이 좀 많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서운해하는. 친한 친구들이 이제 저는 또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못하니까 좀 아쉽지 않냐라는 이제 축하는 하지만 좀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네. 뭐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덤덤하게 오. 좋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여자친구분이 또 일본에 계시다고 아까 잠깐 예,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내심 많이 좋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닥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하고 가기는 했어요. 일본에 꼭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오, 했었는데 네. 근데 그냥 좋아하고 뭐
딱히 그렇게 많이 티내는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자, 다웅 씨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좋아하셨나요? 네, 저도 많이 이제 받고? 네. 이제 한국에 아무래도 지금 취업난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장 많이 축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축하는 좀 해주시면서 살짝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막 일본 가면은 우리랑 막 연락 못 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걱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제가 결정한 일이니까 이제 그래도 많이 지원 같은 거는 네.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원은 어떤 지원을 약속하셨는지? 이제 뭐 집에서 이제 뭐 반찬 같은 거 이제 보내주신다거나 그런 이제 뭐 이런 가사 같은 거 필요한 거 물건 같은 거를 이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 자리를 빌어서요. 각자 뭐 고마운 분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간단하게라도 좀 감사의 메시지나 영상 편지를 조금씩 또 보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민 씨부터. 영상 편지요? 네. 일단은 제가 그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약한 사람인데 제 친구 그리고 가족들, 그러니까 저를 의지해주는 그런 뭐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시대 아리가또네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자친구분한테 네, 아리가또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웅 씨도 감사한 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를 공부한 지 지금 2년도 안 됐어요. 지금 1년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이제 그만큼 저 일본어 공부에 많이 도움을 주셨던 이제 가톨릭 대학교 장양강 교수님한테 한번 편지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요. 두 분 이제 앞으로 시작점을 눈앞에 둔 두 청년인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씨.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3월에 입사를 해야 되는 걸 저는 이제 10월 입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빠른 편이라서 남은 기간 동안은 부족한 저의 이제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최대한 좀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웅 씨의 계획도 좀 들어보죠. 예. 일본에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이제 정착하려면 이제 정착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입사 전까지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제가 못 가봤던 지역 같은 거를 이제 좀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한빈 씨 또 한다웅 씨 이렇게 취업 합격자 두 분 모시고 일본 취업의 팁을 좀 들어봤는데요. 두 분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일본에서도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